집을 샀는데 내 이름으로 등기를 치지 않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건 세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번 돈의 77%를 세금으로 토해내고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어떤 세금 폭탄이 날아오는지, 어떤 혜택이 사라지는지, 그리고 정말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지를 실전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등기 상태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영상의 내용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 끝까지 꼭 봐주세요. 부동산을 살 때는 반드시 내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집에 내 이름표를 다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이 부동산은 나 것이다 라는 법적 증거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름표 달기를 생략하고 취득 즉시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는 꼼수를 씁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아끼거나 단기 시세 차익을 빠르게 챙기려는 목적인데요. 이런 거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중개 과정에서 A에게서 B로 직접 넘어간다는 식으로 계약할 수 있거든요. 세법에서는 이처럼 취득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아넘긴 자산을 미등기 양도자산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세금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미등기 양도는 세법이 가장 강하게 제재하는 투기 행위로 분류됩니다. 이 규정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실수로 등기를 늦게 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취득 후 즉시 팔아넘기는 의도적 미등기 전매가 규제 대상입니다. 특히 투기 목적의 미등기 양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세법뿐 아니라 형법까지 나서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예요.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세율 70%가 단일 적용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면 실효세율은 77%까지 올라갑니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는 6%에서 45% 구간의 세율이 적용돼요. 미등기를 하면 이 구간 자체를 건너뛰고 70%라는 최고 형벌 세율이 바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일반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과 주택수에 따라 6%부터 4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1년 미만의 단기 양도도 70% 세율이 적용되긴 하지만 미등기 양도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70% 단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계산해봅시다. 1억 원의 차익이 난 집을 미등기 상태로 팔았다면 세금은 7,700만 원입니다. 손에 쥐는 돈은 고작 2,3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납부를 지연하면 가산세 20%에서 40%까지 추가로 붙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만 해도 양도소득세의 20%를 더 내야 하고 납부 지연까지 겹치면 40%를 넘을 수 있어요. 그러면 7,700만 원에 가산세가 30% 붙으면 1,000만 원이 추가됩니다. 결국 내고 하다가는 총 8,700만 원을 내게 되는 거죠. 1억 원을 번 게 아니라 역으로 1,30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77% 세율만으로도 충분히 무겁지만 미등기 양도자산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상 등기 후 거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3가지가 전부 박탈됩니다. 첫 번째 혜택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집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 차익에서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죠.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핵심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차익이 났을 때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면 80% 공제를 받아서 차익을 2천만 원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세금도 훨씬 적어집니다. 미등기 양도 시 이 공제는 0%입니다. 집을 10년, 20년 보유했어도 단 한 푼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20년 동안 성실하게 보유했던 기여도가 완전히 무시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손해인지 느껴지시나요? 두 번째 혜택은 기본공제 250만 원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연간 250만 원을 기본적으로 빼주는데 미등기 시 이 공제는 전액 배제됩니다. 작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세금 계산 구조상 이 공제의 박탈은 세부담을 더욱 높이는 요인입니다. 세금 계산 과정에서 차익에서 공제를 먼저 빼고 계산하는데 기본 공제가 없으면 큰 차액의 70%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니까요.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입니다. 내가 1세대 1주택자여서 원래라면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도 미등기 상태로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전면 박탈됩니다. 즉, 세금이 0원이어야 할 거래가 실효세율 77%의 과세 대상으로 뒤바뀌는 겁니다. 1세대 1주택자도 예외 없고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도 예외 없다는 뜻이에요. 미등기 상태라면 모든 공제와 비과세 혜택은 사라집니다. 법적으로 미등기 양도 행위 자체가 이 모든 혜택을 자동으로 박탈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폭탄만으로도 충분한데 법적 처벌까지 따라옵니다. 미등기 전매 행위는 세금 문제를 넘어 형사 범죄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적발된 경우들을 보면 징역 1년 6개월이나 2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벌금으로 합의되기도 하지만 1억 원 벌금과 7,700만 원의 세금까지 내야 한다면 실제 부담은 엄청납니다.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면 이후 금융거래, 취업, 사업 인허가 등에서 두고두고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되고 대출을 받기 어려우며 특정 직종의 취업은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한 번의 잘못이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또한 몇 년 지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미등기 양도를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행위로 볼 경우 양도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10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세무서가 추징할 수 있습니다. 5년 뒤
10년 뒤에도 갑자기 세무서에 고지장이 날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거래 내역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금융정보분석원 FIU, 국세청 빅데이터 분석이 모두 연동되어 있습니다. 등기되지 않은 채 소유권이 이동하면 이 과정에서 플래그가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대의 세무 감시 체계는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특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FIU 시스템이 도입된 후로는 은행 계좌를 통한 거래는 100% 적발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억울하게 등기를 못한 경우라면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적용 요건이 엄격하고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사례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장기할부 조건으로 매수하여 잔금 완납 전이라 등기 이전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분할 납부 중에 중개자의 오류로 등기가 지연되었다거나 매도자가 등기를 거부했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상황 같은 거죠.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수표 발행 기록, 비용 영수증 등으로 법적 불가능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법원의 가처분이나 압류 결정 등으로 등기가 법적으로 묶인 경우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부동산을 임시로 압류했거나 경매 절차 중이라 등기 이전을 할 수 없었던 경우죠. 법원이 개입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등기가 불가능했다는 증거, 즉 법원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무허가 건물이라 건축법상 등기가 애초에 불가능한 구조인 경우입니다. 또는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이라 법적으로 등기 이전이 금지된 경우도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아예 등기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관련 매매계약서, 법원 결정문, 건축물 현황 서류, 외국인 등기 금지 증명 등을 반드시 사전에 보관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해요. 주의할 점은 단순히 등기하기 귀찮아서 취득세를 아끼려고 미룬 경우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바빠서 나중에 등기하려고 했어요. 라는 주장으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는 물리적, 법적으로 등기가 불가능했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미등기 전매를 취득세를 아끼는 방법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 숫자를 계산해보면 전혀 다릅니다. 취득세는 1%에서 3% 정도입니다. 1억 원의 부동산이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아끼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를 아끼려다 양도소득세 실효 77%를 맞으면 아낀 취득세의 수십 배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게다가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에서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으면 번 돈보다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지는 상황도 현실에서 발생합니다. 이건 단순히 손해라는 차원을 넘어서 역수익 상태가 되는 거예요. 1억 원을 벌었는데 1억 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번 돈이 음수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한 번은 안 걸리겠지라는 심리입니다. 세무서는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등기 없이 소유권이 이동하면 국세청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서 이상 거래로 분류될 수 있어요. 특히 자금 출처 조사, 즉 FIU 연동까지 병행되면 원천적으로 숨기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미등기 양도 사건을 적발한 국세청 사례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은행 계좌를 통한 자금 이동 때문에 발각되었습니다. 현금 거래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대에서 현금으로 1억 원을 옮기면 자금 세탁 감시 대상이 되거든요.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원칙은 명확합니다. 취득 등기 후, 보유 기간을 확보한 후 공제 혜택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많은 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면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여기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최대 80%를 받으면 혹시 비과세를 받지 못하더라도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기본공제 250만 원까지 합산하면 정상적으로 거래한 1세대 1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미등기 한 번으로 이 모든 혜택이 사라지고 오히려 77%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죠.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미등기가 아니라 취득등기, 보유기간 전략, 공제 최대화라는 합법적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절세입니다. 미등기 양도는 세금을 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번 돈의 77%를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형사처벌과 벌금으로 사라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실제로 미등기 양도로 인한 세금 분쟁에 휘말린 분들의 사례를 보면 절대 나만 안 걸릴 거야 라는 생각이 통하지 않습니다. 적발되는 순간 이미 늦은 거예요. 수십 년간 쌓은 신용과 자산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취득 등기를 먼저 마치고 정상적인 세금 신고와 납부로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등기 수수료와 세금 신고비 몇십만 원이 돈의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조금 번거롭더라도 합법적인 절차가 결국 더 많은 돈을 지킵니다. 혹시 지금 미등기 상태의 부동산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해서 구제 방안을 찾아보세요. 자진 신고 기회를 살려서 부분적인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늦기 전에 대응하는 것이 미래의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이 더 좋은 세금 정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